우선 그 청소년 내담자의 HTP 검사에서 이제 남자상을 먼저 그릴 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런 것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가설적으로. 우선은 먼저 이제 이게 이제 그 HTP 검사에서 먼저 그 여성인데 여자 청소년인데 남자를 먼저 그렸다라는 것은 첫 번째 가설은 성 역할에 대해서 이 청소년이 되게 혼란스럽고 처음엔 고민이 좀 많은 상황일 수 있겠다. 네, 고민 정도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양가 감정일 수 있겠다. 좀 더 지나가면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가설의 정도를 우선은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가설의 뭐 고민에서부터 양가 감정, 혼란스러운 혹은 좀 더 심한 경우는 이제 성 역할 자체를 바꾸고 싶은 이런 부분까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느 지점에 내담자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검사와 내담자 면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그 가능성들을 이렇게 이제 같이 맞춰 본다면, 첫 번째, 다른 검사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랬는데 MMPI-A를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제 MMPI-A를 하지 않았고 지금 이제 NEO 검사를 했을 때 NEO에서 나타나는 현재 이제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럴 때 전반적으로 검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이제 그 내향성 외향성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뢰성에서는 지금 솔직하게 응답했다고 넘어가니까 전체 프로파일을 분석을 해본다면은 외향성 같은 데서는 되게 이렇게 왼쪽으로 가 있어요, 점수가. 그러면은 혼자 지내는 것을 사회성이나 사람들하고 지내는 거, 또 뭐 지배적으로 뭔가 자기 주장을 한다거나 자극을 추구하거나 활동하거나 이런 게 되게 점수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기질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게 외향성이 아니라 이제 내향성으로 이게 자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뭔가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되게 이걸 사람들하고 나누기보다는 혼자서 이것을 해결하고 자기의 주장을 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안 하고 나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맞춰주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방성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개방성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에 대해서 얼마나 변화를 하고 수용하느냐의 측면인데, 이 개방성 측면에서도 창의적인 거, 그 다음에 내가 정서적으로 조금 센시티브한 거, 사고가 얼마나 플렉시블한가, 또 행동이 얼마나 내가 변화를 위해서 나아가나, 이런 부분을 보는 거잖아요. 개방성이라는 거.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보통을 기준으로 굉장히 낮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고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친화성 같은 경우를 볼 때도, 친화성은 관계적인 측면을 우리가 보는 거죠. 관계적인 측면에서 내가 대인관계에서 성향이 주로 이제 자기 주장을 안 하는 처음에 그 외향성의 부분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주로 맞춰줄 수 있다고 가설을 세운 부분이 실제로 여기서 그러한가를 보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공감을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고 배려를 하는 곳에서 보통을 기준으로 훨씬 오른쪽에 있어요. 높다라는 거죠. 높아요. 온정성, 친절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관계 중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본인이 내향적이면서 친화성은 높기 때문에 자기 주장은 안 하고. 그 다음에 성실한 그런 부분은 어떤 학생이면 학업, 직장인이면 일이라기인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내가 수행해 나가냐나 그런 방식이에요. 성실성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얼마나 이렇게 자신감이 있느냐, 유능감이라든가 뭐를 하려고 하는 성취 동기, 그 다음에 뭔가를 그 조직적으로 얼마나 하는가, 또 책임감 있게 하느냐 그럴 때 보통에 다 있는데 이 성실함 중에서는 책임감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책임감을 쉽게 느끼고 더 하려고 한다라는 말은 부담감을 어떤 일에 대해서 학업이나 일의 수행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는 거죠.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내담자가
뭐라 그럴까, 남자를 먼저 그렸다라는 것은 뭔가 이런 책임감의 역할에서 부담감들을 가족에서 아니면 학업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느껴서 내가 남자로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중압감, 이런 부분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설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신경적인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두 다 높은데, 특히 높은 게 이제 불안과 우울이 굉장히 매우 높음으로 되어 있고, 매우 높음으로 되어 있고, 충동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충동성이 높지 않는데 내담자 청소년이 자해를 했다라는 것은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사례와 비슷하게 어떤 검사상으로는 기질적으로 이런 게 충동성이 높지 않은데 자해를 한다라는 것은 충동성이 높아서 하기보다는 이 감정적인 처리를 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몰라서 자기의 그런 힘든 이 자아에 대한 것에 탈출구적인 역할로 자해를 한다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서적인 이제 그 충격이라는 거는 이제 트라우마가 이제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트라우마가 뭐냐, 이거를 이제 뭐 상담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조모가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망인데 그것을 나는 어떻게 이 내담자는 받아들이느냐, 이런 부분들. 근데 SCT에서 아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좋다, 엄마의 좋다 그러면 피상적으로 좋다라는 건데 내가 아빠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 대상이 상실되었으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 트라우마고 애착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역시 확인해보고 살펴봐야 되는 것 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경증에서 나오는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를 굉장히 아까 앞부분에서 말했던 유능감은 나가 자신감이 있어, 이런 부분이라면 여기에서 신경증에서 나온 자존감은 나를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유능감, 내가 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적인 측면이라면 여기는 자기 비하하는 거죠.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잘 안 돼. 안 되는 거야. 약간 이제 아까 말하는 우리가 신경증적인 뉴로시스한 그런 부분에서 우울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기 비하적인 측면의 부분이 훨씬 더 가까울 수 있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전반적인 NUO에서 내담자 상황을 봤을 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유능감을 느끼는 것들은 약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주는 삶을 살고 있다, 대인관계에서. 근데 어떻게 맞추어주냐면 나는 없는 상태에서 맞추어주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맞추어주니까, 나는 없는데 맞추어주면은 주로 이제 뭘 맞추냐, 부담감을 안고 사는 거예요. 책임감으로.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없는데 상대가 요구하는 부분으로 살다 보면은 이게 힘들어서 그 감정을, 이렇게 지탱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이 들 때 자해나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객관적 검사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다시 이제 남자 그림을 먼저 그렸다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연결해 본다면 책임감이 높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내담자의 특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NUO에서 보였다면, 그럼 이 내담자는 왜 그렇게 그 남자에 대한 이런 역할을 먼저 그렸을까 봤을 때, 그 첫째도 아닌데도 그러는 거예요. 첫째면 첫째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럼 뭐가 이 내담자 안에서 작동이 되었을까? 투사검사를 조금 봐보면, 투사검사에서 여자 남자의 그림에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아이 같은, 약간 분화되지 않는 아이와 같은 그런 그림이죠. 그리고 그 여자 남자 구별할 수가 없는 정도의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봤을 때 내담자가 대인에 대해서 가지는 표상, 대인의 표상은 극히 여자 남자에 대한 구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주 분화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거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 속에 있게 된 분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기 전의 상태에 싹 붙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관계에 대해서 머리하고 이 몸에 대한 구별도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런 전반적으로 이게 뭐 사람이다 이런 게 보기보다 뭔가 형체는 있는데 안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두려울 수 있다라는 것과 아직 융합되어져서 분리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두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생존 방식은 맞추어주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맞추어주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거대한 나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은. 이 거대한 나라는 거는 대부분 본인이 그림을 그리죠. 환상이라는 속에서. 판타지. 아니면은 실제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내가 맞추어주는 삶으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을 때 대부분 이제 무너지죠. 부분들. 그래서 남자의 상을 먼저 그렸다라는 것은 내가 이 상황에서 위에 첫째가 있는데 첫째가 첫째의 구실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첫째가 문제가 있거나 구실을 못한 구실보단 역할이라는 말이 적절하겠네요. 역할을 못할 때 주로 눈이 어디에 가냐면 그 다음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고 문제를 안 일으키고 공부를 잘하는 그 가족 구성원에게 집중이 되어져요. 그럼 집중이 되어진 뭐냐면 가사가 어려울 때는 너가 우리 집안을 일으킬 뭐 대들보다 또 혹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너가 잘해야 된다. 또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너가 또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위로해 드려야 된다. 힘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가족이 있고 말은 하지 않지만 암묵적인 가족 규칙으로 이런 부분들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둘 다. 그러면은 청소년 내담자 입장에서는 내가 차라리 그냥 남자로서 참 이런 그 오빠의 역할을 내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그런 어떤 본인의 그런 성 역할에 대한 부분을 남자로 그 가족 맥락적인 입장에서 그렸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상담에서는 이런 자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엔니어 신경 검사에서 우울과 불안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조금 뭐 위기 개입 안전화를 첫 번째 1단계에서 해야 되고 2단계에서는 역시 이제 이 내담자도 이 부담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제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거. 이건 너의 역할이 아니라 이건 부모가 해야 되는 거다. 너는 아이로서 너가 누릴 수 있는 거, 너가 요구하는 거, 이게 너 역할이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내가 부모를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가족 중에 한 분이 없으면은 뭐 집안일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조력하는 거지. 네가 책임을 지고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구분되지는 않겠지만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상담에서 다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적인 부담감들을 조금 거리를 둬서 이 우울과 불안을 상대적으로 좀 낮춰주는 이런 것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SCT를 보면 아까 말한 NU에서 신경증에서 그 자기 비하가 높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SCT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나는 나 자신을 모르겠다. 나는 잘하는 것이 없다. 공부도 별로다. 나의 좋은 점도 모르겠다. 나쁜 점도 모르겠다. 아까 우리가 그 투사검사에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 청소년 내담자가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한 자기 표상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게. 몰라. 그리고 하는 것은 맞춰주고 공감해주고 해주는 이것만, 이 행위만 있는 거예요. 나라는 표상은 없고. 그래서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대상 표상은 주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좋다라는 것으로는 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의 표상이 구체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행위로만 나타나는 거죠. 그 대표적인 행위가 맞추어주고 배려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상담의 입장에서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자기 표상에서 자기를 보게 하는 거죠.
눈도 생기고 사람을 바라봐 괜찮아. 그 다음에 또 코도 뭐 냄새 맡고 아우 싫어 입도 나쁜 소리도 해도 괜찮고 험담해도 괜찮고 사람이 얘기하는 귀도 들어야 되고 손이 있어서 안아주기도 하지만은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게 되고 때로는 팔을 벌리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이게 나타나는 것이 자기의 표상이에요. 그게 자기 표상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처음 태아가 생겨지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여자, 남자. 그러니까 성 역할도 구분되지 않아서 내가 여자로서 남자로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역할이 주어지면은 하는 거예요. 지금 오빠가 제 역할 안 하네? 아빠도 없네? 그럼 내가 이 남자로서 우리 집안에 뭔가를 공부를 해서 해야 되네? 그게 공부죠. 학생들한테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암묵적인 그 가족 규칙 안에서. 그러다 보면 공부를 잘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주 피상적인 남자의 역할로서 남자를 먼저 그리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에서는 이런 좀 내 표상, 내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상담을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나라는 것을 내가 형성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담에서의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애도 상담은 그 과정에서 필요할 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하는 거예요. 부분들에서. 그래서 전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고 한번 진행해 보기를 권면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야기는 내담자하고 이건 가설이에요. 확인해 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제 더 언패킹, 풀어 헤쳐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결국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내담자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 호소 문제도 그냥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힘든지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튼 막연하게 힘들다라는 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것들을 구체화시키고 감정을 구체화시키고 그러면 이제 대상에 대한 것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게 없을 때는 행위로만 사람에게 맞추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합니다.